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현대사 역사인식에서 좌편향이 두드러진 여성작가 한강씨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벨상, 특히 노벨 평화상과 문학상의 권위가 추락했다고는 하지만 한국인이 노벨상 수상자가 된 것 자체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남 장흥 출신 소설가인 한성원 씨의 딸인 한강 씨의 경우 그동안 각종 소설과 언론 기고문을 통해 보여준 역사인식에서 심각한 좌편향과 반대한민국적 인식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이 대한민국이나 한국인에게 결코 자랑스러운 상이 아니듯 한강의 노벨 문학상도 한국인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박수를 칠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각계 우파 지식인들 사이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좌익운동권 세력의 윗선을 통렬하게 파헤친 소설 86학번 성현이의 저자인 우파 성향 여성작가 박선경 씨는 오늘 노벨 징글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질타했습니다. 처음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해준 이에게 내가 내뱉은 첫마디는 평화상에 이어 문학상까지 작업했군. 5.18을 왜곡하고 성역 작업하는데 노벨의 종까지 울리는 저들의 끈질긴 노력에 박수 쳐야 할 판이다. 목포의 아들 김대중에 이어 광주의 딸 한강까지 노벨의 면류관을 썼다. 철저한 기획하에 5.18과 제주 4.3 등 저 빨간 무리가 이룬 역사 왜곡의 정점에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작가가 노벨상을 탔는데 축하는커녕 쓴웃음이 나고 밑 안 닦고 뒷간 나온 기분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엔 여성 제자들 몸이나 더듬었던 추잡한 후보 말고 아버지가 초등학생 딸에게 학살 장면이라며 보여준 사진 몇 장에 인생이 바뀌었다며 글의 군사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토해낸 작가 말고 노벨 문학상을 탈 만한 위대한 작가가 없는가? 이문열 정도는 되어야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노벨상감인지 견주지. 할리먼은 왜곡되고 편향된 이념을 바탕으로 쓴 작가의 작품을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13살 소녀는 아버지가 보여준 사진 몇 장에 오랜 시간 일관되게 왜곡으로 점철된 역사를 한쪽의 폭력만을 기억하며 작품에 녹여냈고 저들은 결국 권위 있는 상을 통해 역사 왜곡 명분을 찾고자 했다. 복수는 이런 것이란 제목의 작품이 없는 게 유감이다. 할리먼의 본질도 정체성도 훼손되었다. 할리먼의 권위가 초라해지는 순간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13살 딸에게 사진 몇 장 보여준다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한강의 아버지인 전남 장흥 출신 소설가 한성원이 한강이 어릴 적에 5.18 관련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을 보고 한강이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인식에 눈 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 제자들 몸이나 더듬었던 추잡한 후보 이 부분은 당연히 고언을 지칭하는 말이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거를 쓴 여성작가 박성경 씨 본인도 호남과 연고가 있는 여성작가입니다. 아마 부모님 쪽은 호남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박성경 작가는 물론 수도권에서 성장했습니다마는 따라서 호남이 아닌 지역에서 이 5.18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호남과 연고가 있지만 분명한 우파 성향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박성경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성경 작가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누군가의 작품을 평가할 주제가 못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저들의 농간과 왜곡질에 신물이 나서다.
뭐 그냥 축하하면 될 일이지 로비 음모론까지 펼치며 평가절하할 건 뭐 있어 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안토니오 그람시는 문화헤게몬 이론에서 사회주의 계급혁명이 성공하려면 자본주의 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이면 헤게모니를 국가로부터 가져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언론, 문화예술, 학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 이제 투표하는 일도 의미 없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80%가 좌로 기울었고 대중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지 못한다. 재미없어 안 팔린 노벨상 수상자 책을 줄 서서도 구입 못해 안절부절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무의미한 순간이었는지 시간이 많이 흐른 후 깨닫게 되겠지. 줄 서서 구입해야 할 책 추천한다.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다. 가, 개, 붕들이 이렇게 심오한 내용을 이해할까마는 노벨상 축하한다고 뻘걸서는 정치인들 치고 독립정신 읽은 인간 하나 없다에 50원 건다.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소설들은 좌편향적인 역사인식 못지않게 상당히 특히 어린애들에게 읽히면 곤란한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언론들이 막 부추기면서 자녀들에게 한강 소설 사주겠다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 재미도 없지만은 과연 이런 책을 자기 자식들에게 더구나 청소년 자식들에게 읽혀도 될 만한 책인지 한번 판단이나 해보고 읽히든지 말든지 그렇게 결정하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떠든다고 그걸 그대로 맹목적으로 수용했다가는 자기 자식 큰일 낼 일이 있다고 그런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설 트러스트 미를 쓴 여성 작가인 김균아 씨는 한강 씨의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해서 노벨 가치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그리고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언급하면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할 테지만 시대의 성자인 건 분명하나 역사에 자랑스럽게 남을 수상은 아니다. 꼭 동양권에게 주어야 했다면 중국의 앤랭크가 받았어야 했다. 올해 수상자와 앤랭크의 문학은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무게와 질감에서 그리고 품격과 감동에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 둘을 비교하고도 그녀를 선택한 거라면 한림원 심사위원들 모두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혹은 명단 늘어놓고 선풍기 돌렸을 거다. 아님 여자라서. 지난번 문화리트러시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말씀드렸지만 수상작가가 써갈긴 역사적 트라우마 직시를 담았다는 소설들은 죄다 역사 왜곡이다. 소년이 온다는 58이 꽃같은 중학생 소년과 순수한 광주 시민을 우리나라 군대가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이야기이다. 작별하지 않는다 또한 제주 4.3 사건이 순수한 시민을 우리나라 경찰이 학살했다는 썰을 풀어낸 것이다. 같은 작가가 58과 4.3을 연달아 써내고 그래서 음주운전쟁이 아비가 대똥 당시 책 광고까지 해준 게 우연일까? 여러분 여기서 음주운전쟁이 아비라는 것은 문다의 아버지인 문재인을 말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재직 시에 한강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는 그런 거를 쓴 바가 있습니다. 한림원이 저런 식의 심사평이라는 것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보였다. 이렇게 서해된 한림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말합니다. 저런 식의 심사평을 내놓고 찬사했다는 건 한국의 역사를 뭣도 모른다는 것이고 그저 출판사 로비에 놀아났다는 의미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렇게 또 수많은 깨시민 독자들은 와우 자랑스러워하고 그 책에 열광하겠지. 그렇게 거짓 역사는 진짜로 박제되어 버리겠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초라며 축제를 벌일지 모르겠으나 나는 다만 부끄럽다. 그리고 슬프다. 그래도 10억 상금은 참 많이 부럽네. 김균아 작가는 이어서 잘까 하다가 페이스북 타임라인 내려보니 우파라는 분들 중에서도 축하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어떤 책을 썼는지 모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 아파서 이런 걸 쓰는 게 아니에요. 부러워서 안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세계적으로 권위 있다는 상 자랑스러워하고 싶고 축하하고도 싶습니다. 문단에서 내쳐지고 미움받기 싫어요. 하지만 문학에 발을 들인 사람으로서 문학은 적어도 인간의 척추를 꼿꼿이 세워야 한다고 믿는 못난 글쟁이로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한국인이기 때문이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을 누군가는 말해야 하고 알려야 하잖아요. 픽션이니까 역사 왜곡도 괜찮아. 한국이 탔으니까 좌우불문 축하해야 하시는 분들은 문학의 힘, 소설의 힘을 모르셔서 하는 말입니다. 벌써 서점과 베스트셀러 상위에 온통 그 작가 책이랍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팔렸지만 앞으로도 엄청 팔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역사의 정설이 되겠지요.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데도 정말 괜찮은가요? 정말 괜찮으세요? 정말 축하하고 자부심 느껴도 될까요? 라고 썼습니다. 한편 김규나 작가는 이 두 편의 페이스북 글을 쓴 뒤에 한겨레 신문과 MBC, JTBC 등 좌파 성향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김규나 작가에 대한 비난 보도가 잇따르자 오늘 세상이 나를 말하게 한다면서 장문의 반박글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김규나 씨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던진 돌이 어떤 파문을 몰고 올지 전혀 예상치 못했다. 지난 5년간 그래도 주류, 그래도 메인이라는 조선일보에 소설 같은 세상이라는 칼럼으로 정치적 발언을 해왔고 이코노미 조선에 시네마 에세이를 써왔지만 다른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무엇보다 소설책을 3권 내고 산문집도 냈지만 PC에 경도되지 않은 글을 쓰는 나는 문단에서 일찌감치 외면당했고 탄핵 이후엔 동료 작가 하나 없이 외톨이로 견뎌온 처지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김규나 작가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박성경 작가도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에 강력히 저항해온 한국의 지식인 중 한 명입니다. 아주 강력히 저항해온 지식인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다는 공통점들도 있습니다. 김규나 작가의 오늘 반박글을 이어갑니다. 지난 10월 10일 밤 9시 조금 넘어 쓴 두어 편의 글 때문에 어제 오늘 일파만파라는 말을 실감한다. 한겨레 등 지면을 통해 인용 비판되더니 MBC와 JTBC 등 TV 뉴스 매체를 통해 내 글이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알려진 덕분이다. 내 글을 신나게 해체 비판한 기자님들, 편집국은 어떤 의미로 쓴 글이냐 내게 물어온 적 없다. 인용해도 되겠느냐고 형식을 갖춰 의사를 타진해온 적도 없다. 그저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려놓은 글을 멋대로 가져다 박제하고는 천박하게 제목을 달고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주듯 감히 노벨상 받으신 한강님을 비판한 김규나에게 달려가 돌을 던져라 선동하고 있다. 궁금했다. 대체 왜 나 같은 그들 표현대로 듣보잡, 갑툭튀, 무명글쟁이의 글을 그토록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대중을 광분시키는 것일까? 이젠 답을 안다. 내 글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이 공유된 탓이다. 일반 대중에게 너무 많이 알려지고 몰라야 하는 독자들을 깨운 탓이다. 어머나 한국 작가가 노벨상 탓대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분들께 그건 사실 말이지요 하고 작가와 그 작품의 실체를 알려버린 것이 내 죄다. 노벨 문학상을 기점으로 58과 4.3 미화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는데 내가 그 위에 죄를 고춧가루를 팍 뿌려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나는 노벨 문학상에 폭탄을 다이너마이트를 던진 셈이다. 그러니 메시지를 부정하기보다는 전현이 나쁜 년이야 저것이 꼴의 작가란다 하며 메신저를 욕보여야 하는 것이다. 일단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린 글은 퇴고되어 정서된 글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퍼질 줄 알았다면 내용은 조목조목 훨씬 더 강력해졌을지언정 점잖게 표현되었을 것이다. 그러지 못해서 언론이 더 뜯고 씹기 좋았을 테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일반 독자님들 마음에 더 가깝게 더 강렬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은 한다. 58을 58로 쓴 건 검색에 걸리지 않으려고 한 거지만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 알만한 부분들은 다들 아실 터. 그래도 여기서는 정중하게 58로 써주겠다.
아무튼 언론은 내가 글 속에서 어떤 부분이 역사 왜곡인지는 쓰지 않았다며 거짓을 쓰고 있다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언급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가슴 쓸어내렸을 것이다. 지성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듯 58은 명단도 공개할 수 없는 수많은 유공자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 반란을 우리 젊은 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다. 당신은 광주 사태라고 불렸는데 언제부턴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의 성역이 되어버렸다. 제주 4.3 역시 대한민국의 탄생을 막으려고 남노당 잔당 세력이 일으킨 무장 반란이고 우리 경찰이 진압한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진압 과정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만 애초에 반란이 없었다면 그 눈물 역시 없었을 것이다. 중요한 건 무엇이 먼저인가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진압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자유대한민국도 없었다. 국가 권력이 죄 없는 광주 시민을 학살, 국가 권력이 무고한 제주 양민을 학살했다고 소설마다 담아낸 한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립을 부정하는 작가다. 뉴욕타임즈 기고를 통해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주변 국가의 대리전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작가에게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했다고 칭찬하며 상을 준 노벨 심사위원들도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한 셈이다. 축하는커녕 우리 국민이 대노할 일이다. 노벨 심사위원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뭣도 모른다고 쓴 이유다. 노벨상을 중국에 주어야 했다고 말했다는데 내가 언제 꼭 동양권에게 주어야 했다면 중국의 엔랭크라는 문장은 일반 독자님들이 엔랭크를 모르니까 그 작가의 국적을 표기한 것이다. 방점이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엔랭크에 있다는 걸 기자나 편집실은 정말 몰랐을까? 엔랭크는 중국 당국에 의해 그의 작품 거의 모두가 검수로 지정될 정도로 작품마다 공산당을 비난한 작가다. 언론 담당자가 엔랭크를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이 문장과 작가의 이름은 아예 언급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편하게 쓴 부분, 그리고 언론이 가장 신나게 깐 부분이 아마도 노벨상 심사위원들이 한강을 선택한 이유가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명단 놓고 선풍기 돌렸을 거라는 문장일 것 같다. 그런데 이것 또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오래된 진실이다. 노벨상은 대륙과 인종, 성별을 가려 차례차례 돌려가며 준다. 김 작가는 이어서 최근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들을 성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소개한 뒤 성별만 봐도 이해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리 잘 썼어도 남성 작가는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최근에 거의 한 해 남성 한 해 여성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는데 작년에는 남성 작가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여성 작가가 받을 순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양인도 곤란하다. 서양인도 곤란하다는 말은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서양인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서양인이 아닌 사람이 받는 순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황인종에게 주긴 해야 하는데 일본은 이미 받았다. 뛰어난 소설가 엔랭크의 경우는 중국 정부한테 미움받을 정도로 공산주의 비판이 너무나 강렬하다. 현재 정치적 올바름, 즉 PC를 잣대로 삼는 노벨이 상을 줄 리 없다. 그리고 로비 없는 사업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순진을 넘어 무지다. 무지는 죄다. 노벨은 특히 문학상은 정치적이다. 그가 어느 대륙에서 어떤 피부의 색깔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핍박받으며 고생하다 망명해왔던 작가 이스마엘 카다레는 공산주의자 피터 한트켄이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헤르만 헤세나 카미처럼 좋아하는 수상작가도 많지만 노벨 문학상은 작가의 문학상을 평가해서 주는 상이 아니다. 윤리적 도덕성을 갖춘 진실한 문학으로 인류에 기여한 문학을 취하는 것이 노벨의 뜻이었지만 그것을 심사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1901년 첫 수상자를 냈으면서도 그 이름만 봐도 눈이 부신 작가 중 노벨상을 타지 못한 작가들은 의외로 많다. 톨스토이, 체호프, 도스토옙스키, 밀란 쿤데라, 필립 로스, 코맥 메카시, 나보코프, 프루스트, 보르헤스, 그리고 톨킨.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작가들은 노벨 문학상을 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부끄럽고 슬프다고 한 이유를 말할 차례다. 팬 머피의 단편 추리소설 채소 마누라와 설정이 거의 똑같은 한강의 단편 내 여자의 열매에는
밑도 끝도 없이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나는 2017년 다음과 같은 후기를 적어놓았다. 한강의 소설 내 여자 열매 본문 한가운데 밑도 끝도 없이 마치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라고 술자석에서 외치는 사람처럼 저기에 찬 목소리로 아내는 내뱉었다라는 부분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눈살을 찌푸리고 말았다. 진짜 그렇게 외친 것도 아닌, 그러나 참으로 요상하고 과격한 비유였지만 출판사 소개글처럼 삶의 고단함과 희망 없음에서 유래한 슬픈 아름다움을 쓴 작품이라는 식의 미명, 사실 왜 고단하고 희망이 없는 삶이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이것이 이 소설의 숨겨진 주체다. 썩어버린 이 땅의 역겨움을 자각한 여자는 더 이상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하여 식물이 되었고, 그걸 모르는 둔한 남자와 나머지 군상들은 개돼지처럼 잘도 살아간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문단에 포진하고 있는 작가들 거의 대부분의 작품 속에는 자기들이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 대한 악의적인 모욕과 비하가 감춰져 있다. 이것이 언제부턴가 내가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을 읽지 않는 이유이다. 이 작가와 이 작품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문단과 서점을 장악해온 유명 작가들의 발언과 작품 속에는 그들 자신이 나고 자란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나 자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의 작품을 읽고 나면 독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 나라는 썩은 나라, 부정한 나라, 미개한 독재국가라는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대한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분노하게 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작품들만 문단에서 내보내고 평단에서 찬양하고 언론에서는 상을 받았다고 띄워준다. 그러면 독자들은 그 작가와 작품의 주장이 옳다고 신뢰하게 된다. 이런 류의 작품이 다량으로 양산되는 이유는 작가들이 시대의 지성인이어서가 아니다. 그러한 방향의 작품을 의식적으로라도 쓰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문단의 구조 때문이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우리나라를 헐뜯고 비하하는 작품으로 부와 명성을 얻고 그 혜택을 누리며 다시 우리 역사와 자본주의를 짓밟은 작품을 쓰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 그렇게 그들은 마땅히 토해내야 할 지성인의 양심이자 권해인 양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독자들에게 미움과 분노와 열등감을 무책임하게 부추겨왔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으로 순환되는 출판 문학의 시스템이야말로 책을 좀 읽는다는 사람들이 이 문제의 근본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의식 있는 시민임을 자부한다. 김규나 작가는 이렇게 2017년의 후기를 소개한 뒤에 오늘 글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 받는 관심과 시선, 모함과 비난과 욕설, 하지만 나쁜 일과 좋은 일은 항상 같이 온다. 뜻밖에도 지금껏 나를 몰랐던 독자님들, 진실을 몰라 어리둥절했던 분들이 댓글로, 안부글로 또는 비밀글과 메시지와 메일로 응원과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다.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선배님들은 마음 잘 챙기라고 어깨 다독여 주신다. 언젠가 나는 작가에겐 글업, 글을 문자 업이라고 할 때 업자, 글업을 감당해야 하는 숙명이 있다고 쓴 적 있다. 이 일을 하면 저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둬야 하는 것이 업이다. 지금 내가 겪는 일도 작은 글업이다. 노벨 문학상이라는 개인의 커다란 영광을 얻은 한강 작가는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무거운 글업을 짊어졌을 것이다. 앞으로 그 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 여기까지도 너무 길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말하도록 등을 민다. 차차 한국 문단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김규나 작가는 상당한 장문의 글을 통해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